보수 진영의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만약 1심 선고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는데요. 오 시장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이 기대된다며 일단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필요한 말씀은 아까 다 드렸는데 또 뭐가 이렇게 궁금하신가요? 그냥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증거 물증이 없는 재판이다, 물증이 없는 결론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정치적인 선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멘트가 필요하세요? 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기대가 됩니다. 이제 관심은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 결론이 어떻게 또 언제쯤 나올지인데요. 한성원 기자, 빠르면 내년 1월쯤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선거법 사건의 경우에는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서 1심은 공소 제기로부터 6개월 안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를 경우에는 내년 1월쯤에 오 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오게 되고 이에 따라서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도 결정되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을 앞세워서 대여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오 시장 선고가 나온 직후에 명태균의 진술에만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묻게 되는 중대한 사건이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봐주기식 선고였다며 2심에서 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오 시장이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의 꿈을 이뤄주게 생겼다. 오 시장은 항소 포기하고 한강버스나 한번 타라는 등의 조롱 섞인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무려 6년 전의 당내 경선 사건입니다. 그것을 지금 재판하는 것, 그거 자체가 명백한 정치 기소, 정치 재판이라고 봅니다. 현재 권력을 쥔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과 또 민주당 인사들의 무거운 범죄 혐의는 왜 수사도 안 하고 재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권에 쓴소리하는 야당에게는 없는 죄도 기어이 만들어내는 공소 창작, 정치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오늘 낭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꿈은 이루어져요.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꿈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오세훈 시장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김경희 기자, 오세훈 시장의 재판 결과는 국민의힘 내부 차기 대권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정치권에선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만큼 앞으로 대여 공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아는 채로 야당 대표를 맡았던 시절의 행보를 벤치마킹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님, 오 시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차기 보수 진영 구도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전망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재판 기간을 놓고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굉장히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 형평성 논란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법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 법을 판사가 안 지킬 때 과연 그 판사를 어떤 방식으로 제재할 수가 있느냐, 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재판도 1심도 굉장히 길어졌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단식까지 있었죠. 그 다음에 2심 또 3심, 그거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는데 재판이 중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에 그 이른바 대권주자였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더군다나 이번에 그 서울시장직의 5선에 성공함으로써 대권주자로 그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1심 벌금 1,000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뭐 확정되면이라는 가정법을 전제로 해서 뭐 언제쯤 어떻게 되는데 그거 사실 현재로서는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뭐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그 이 부분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이 1심 판사가 결국 결론을 서둘러 냈다. 뭐 이런 반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2심에 가서 다시 다투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정말 633 원칙에 따라서 2심이 3개월 내에 끝날 것인가?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2심에 가서 판사가 어떤 판사냐에 따라서 판단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걸 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당연히 야권의 이른바 대선 구도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그게 기정사실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몇 %다 이렇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네. 네. 저는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이제 무죄를 주장하니까 사실은 선거 결과, 그러니까 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그 다른 뭐 이 서울시장직뿐만 아니라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게 본인한테는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아니면은 뭐 나경원 의원이 이게 뭐 여당 무죄, 뭐 야당 유죄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뭐 이게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이 명태균 게이트 사건이 이재명 정부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 일어나서 윤석열 정부 때 이 명태균 게이트가 수사됐고 명태균 씨가 구속 기소됐다. 이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